백전무패고요. 앞서 멘트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내수 진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정부의 정책, 관광, 레저가 포함이 돼 있죠. 카지노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타이틀은 카지노. 네, 뒤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네. 영화도 좀 카지노. 공전의 히트를 잘하는데 이제 자꾸 쪼개서 방영하니까 좀 감정나긴 합니다만. 네. 자, 얘기를 좀 풀어주실까요? 네, 지금 내수 진작의 기폭제 사실은 카지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카지노는 이제 강원랜드는 우리 내국인.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이제 그 파라다이스, GKL 이런 쪽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관광 레저로 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카지노 주가 뭐 이런 쪽은 사실 그 감염병 시대, 그러니까 그 팬데믹 시대에는 사실 힘들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최대의 피해 업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카지노주 뭐 그동안 외면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카지노입니다. 네. 왜냐하면 파라다이스 그룹의 지난해 그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5,876억 원, 영업이익이 104억 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41.8% 늘었고, 또 일본 무비자 관광이 이번에 재개되면서 내국인의 특급 호텔 수요 증가까지 합쳐져서 파라다이스 시티,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쪽이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GKL, 그러니까 GKL도 뭐 국내에 있는 카지노 회사인데요. 네, 그랜드 레저 코리아. 네네네. 그렇죠. 이 연간으로 적자인데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월 매출이 300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다. 바닥은 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중국인 VIP 관광객, 뭐 이 드라백이라고 네, 보통 네, 네, 얘기들 네. 많이 하는데, 그걸 좀 대체하는 게 일본인 VIP 관광객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다녀왔는데 네. 중국인이 보통 차지했던 자리를 사실은 지금 일본 관광객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카지노주를 의아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일본 관광객이 1등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 여기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중국까지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여기 이제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큰일 난다는 게 나쁜 의미의 큰일이 네네네. 아니라 이제 좋은 의미로 지금 뭐 그렇죠. 호떡집에 불나는 거죠. 네네네네. 사실 저희가 늘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네네네. 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한지, 그리고 또 중국발 변수가 남아있긴 한데 이걸 네. 좀 부가 설명해 주세요. 자, 중국은 이제 그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항공편이 확대된 것,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가 좀 해결된 것, 이거는 호재고요. 악재는 좀 아직까지 한국행 단체 관광 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깃발 들고 이렇게 명동이나 충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행 관광객이었거든요. 단체 관광.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또 그 한국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카지노를 이용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단체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이제 인센티브 트립이라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단체 관광객들을 이렇게 한국에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성행했었는데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는 강감무소식이다. 이 부분은 좀 악재일 수 있겠고요. 호재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카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역시 카지노 떠오르죠. 그렇죠. 네네. 카지노의 도시죠. 뭐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네. 마카오도 그렇고. 근데 이 마카오의 그 카지노 산업을 중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 아래 지금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카오 6개 카지노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 6개 업체 합산 테이블 수를 6,000대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카지노 정켓, 그래서 카지노와 관광객을 연결시켜주는 대행사 수를 85개, 2021년에는 85개나 됐었는데 지금 36개까지 쭉 줄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더 이상 마카오의 주력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사이익이 어디로 오겠느냐? 한국이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일련의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스위스 은행 문제, 크레딧 네. 스위스 그러면 이제 블랙머니 네, 천국이잖아요. 네. 거기에 요즘 코인 거래소도 관련된 은행도 미국에서는 지방은행이 파산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하 자금이 갈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에 가서 네. 또 막 그런 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열어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이 그래서 조금 네네네. 주목이 되는군요, 다시. 네,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제주 드림타워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그 호텔이잖아요. 근데 이 큰 호텔에서 또 카지노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난해 11월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 13,105명 이렇게 지금 입장했고 개장 이후 처음으로 고객이 1만 명을 늘어났다. 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지노 얘기 들어봤고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토종 IP를 앞세워 컨텐츠 왕국 일본을 공략한다. 네. 요즘 조용한 쪽이 저쪽이에요. 이제 카지노, 컨텐츠. 자, 이제 조용한 데에서 항상 보면은 살살 기회들이 오는데. 네. 대호 미디어가 사실은 지난번에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네. 이제 J 뭐 그래서 J 컬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특히 이제 일본에 있는 컨텐츠를 한국에 들여와서 대박을 냈다. 뭐 이런 회사로 대호 미디어를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컨텐츠 아머드 사우루스 보시면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머드 사우루스라고 해서 4월 18일에 이제 일본 유명 지상파 채널인 도쿄 MX에서 첫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머드 사우루스는 이를테면 고질라 아시죠? 고질라. 일본에서는 이제 네, 괴수. 예, 괴수 고질라 이야기하는데 한국형 괴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머드 사우루스는 이제 일본에서 방영을 공중파에서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 성우라고 하는데 야마시타 세이이치로 그다음에 뭐 그 사쿠라 아네 이런 분들이 이제 성우를 맡으면 보통 대박이 난답니다. 근데 네. 이 더빙하는 배우 그 성우들도 최고로 썼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대호 미디어의 신작이 굉장히 앞으로 화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호 미디어를 주목하는 분들이 미리 이제 좀 주식을 사는 경향 때문에 지금 대원 미디어가 살짝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은근히 또 오르는 네네네. 이 IP 컨텐츠 기업들이 있군요. 네네. 좀 잘 돼야 되는데 내일 아마 넷플릭스에 우리 이제 네네네. 예고가 많이 됐지만 킬복슨, 킬복슨. 전대원 배우가 요즘 여러 군데 나오시던데 네. 흥행에 좀 시발점이 돼서 컨텐츠들도 좀 잘 살아났으면 네,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수입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 컨텐츠도 이제 일본에서 좀 수출을 많이 해서 네. 저희가 외화를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슈는 또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뭐 일단 해외에서 오늘 조용한 데만 다 훑어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양. 예. 예. 이게 뭐 삼양하면 뭐 삼양사와 삼양식품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양사는 좀 화학 계열의 그런 오래된 전통적인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삼양식품 하면 라면 회사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식품. 있겠는데 오늘은 삼양식품을 갖고 왔습니다. 삼양식품이 지난해에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한국에서 내수 시장은 라면이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농심 있고 뭐 삼양식품 있고 오뚜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해외에서만큼은 삼양식품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뭐 네. 불닭볶음면이 뭐 하루 이틀 히트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특히 한국 K라면의 수출의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사실은 삼양식품이 이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BTS의 진인가요? 네네네. 네, 요즘 또 뭐 새로운 레시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네네네. 내용을 잘 못 먹어가지고 네네네. 맵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근데 뭐 그런 레시피가 나오고 또 해외에서 반응도 좋고 하면은 우리 라면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또 인기가 될 네네네. 텐데. 자, 이 삼양식품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일단 지난해에 매출이 9,090억. 그러니까 9천억 원을 넘어갔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밝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삼양이 이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제 해외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지난 3월 6일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국내 라면 업계에서 최초로 무이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이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는 건 이슬람권에서도 그렇죠. 이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런 건데 이미 중동에서 또 삼양 식품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도네시아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번에 또 진출하게 됐는데 외형 성장이 아주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할랄이라는 건 이제 네네. 돈육의 네네네. 그죠. 그렇죠. 돼지고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비건 혹은 돼지고기를 넣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할랄 인증해서 뭐 다 단계가 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슬람교의 그 특성상.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슬람교를 존중하는 그런 이제 그 식품 인증인데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건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삼양식품이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뭐 화장품 계열도 할랄.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 네네. 화장품에도 돼지 기름이 돼지 기름? 네네네. 돼지 돈피 네네네.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콜라겐.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모든 부분들을 어쨌든 그 이슬람권에 맞게 맞추면 할랄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라면 업계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그 또 규제들을 잘 피하고 네네네. 최근에 리오프닝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엔데믹이 거의 공론화 선언됐죠. 네네네네. 그래, 뭐 WHO에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소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네네네.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삼양식품에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예, 영업이익률이 삼양식품은 제조업이고 또 라면이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네. 삼양식품만큼은 영업이익률이 10%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년도에도 10%였는데 이번 연도에 아까 9천억 넘었다 그러셨지 그렇게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903억 원에 오.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보통 이 제조업체가 3%에서 5% 정도의 영업이익률 하면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9천억짜리 회사가 900억대 영업이익을 내는 데가 사실 잘 없어요. 뭐 두 자릿수 가깝게. 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외형 성장과 내실을 다 다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삼양식품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용하지만 기회가 있는 업종들과 그다음에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